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관광객들이 절대 예상하지 못하는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놀라는 독특한 문화와 암묵적인 규칙이 많습니다. 저는 3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안내하며 수많은 실수를 직접 봤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더 편하고 안전한 일본 여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일본인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은 영어를 못한다. 수줍음이 많다. 아주 친절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먼저 언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일본인은 영어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약 90%가 유창하게 대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걸면 놀라거나 긴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일본인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 요점을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모든 사람이 여러분처럼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리가또나 스미마생 같은 간단한 일본어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노력만으로도 존경심을 표현하고 큰 미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친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한 많은 외국인들은 일본인이 매우 친절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 친절이 오히려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물으면 영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열심히 도와주지만 몇 분 동안 이야기해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정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때는 영무원이나 관공서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길에서 누군가를 멈추고 영어가 잘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면 특히 급할 때는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냥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인과의 교류는 여행을 멋지게 만듭니다. 꼭 많은 분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두 번째는 예약은 언제 해야 할까? 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예약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신칸센이나 특급 열차, 차도 체험이나 사무라이 체험 같은 문화 체험, 투어 가이드, 그리고 호텔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약 시기는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단입니다. 신칸센이나 특급 열차는 2주에서 1개월 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나 일본 공휴일은 금방 매진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예약해야 합니다. 다음은 체험입니다. 원하는 회사나 활동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냥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서 하던 말차 체험 같은 거라면 3일 전에서 일주일 전까지 예약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예약하면 인기 없는 서비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리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훌륭한 체험도 소개할 예정이니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투어 가이드입니다. 인기 있는 가이드는 보통 1에서 3개월 전에 예약이 마감됩니다. 며칠 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일정이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 바로 호텔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호텔 부족 현상이 심하고 다이나믹 프라이싱 때문에 직전에 예약하면 가격이 비쌀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여행에서는 아고다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약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행 도중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원하는 호텔이 확실히 필요할 때는 익스피디아 같은 안전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해도 추가 비용은 없으며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여행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전철 이용 꿀팁입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 렌터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교통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출퇴근 시간, 즉 러시아워입니다.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저녁 5시 반에서 7시 반쯤이 가장 혼잡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전철이 출근하는 사람들로 매우 붐비므로 짐이 있거나 아이와 함께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전철 시간표입니다. 노선마다 다르지만 전철은 보통 3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첫 차는 오전 5시 반쯤, 마지막 전철은 보통 자정쯤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택시는 안전하지만 전철에 비해 요금이 꽤 높습니다. 따라서 시간대를 고려하여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일본 화장실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일본 화장실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행자가 놀라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편의점 화장실입니다. 편의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같은 대도시 중심부에서는 많은 매장에 화장실이 없거나 공중 화장실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모든 편의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공원이나 역의 공중 화장실입니다. 기대만큼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화장실을 보고 놀라는 여행자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식 화장실은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양식 화장실을 원한다면 쇼핑몰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본의 화장실에 관한 도움이 되는 힌트는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음식 주문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의 레스토랑이나 이자카야에서는 가게마다 주문 방법이 다릅니다. 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테이블에 태블릿을 놓거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셀프 오더를 합니다. IT 발달로 이러한 가게 대부분은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지원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자판기 시스템을 사용하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입구 근처 자판기에서 식권을 구입해 직원에게 전달합니다. 라멘집이나 규동집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반적입니다. 셋째, 전통적인 레스토랑에서는 자리에 앉아 직원에게 주문을 요청합니다. 자리에 버튼이 있으면 누르시면 되고, 버튼이 없으면 손을 들어 스미마센기라고 말하며 직원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자카야 등에서는 가게마다 독특한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일본 맛집 절약 꿀팁입니다. 많은 여행객은 일본에서의 식사를 기대하며 식사는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 중 하나가 되곤 합니다. 일본 요리, 세계 각국 요리, 그리고 맥주, 사케, 위스키, 칵테일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으며 매일 외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투어 고객에게 일본의 레스토랑과 이자카야를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런치 스페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레스토랑에서는 점심시간에 쳐낸 전후의 세트 메뉴를 제공하며 매우 경제적입니다. 이러한 세트 메뉴에는 일반 메뉴에는 없는 요리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스토랑이 점심시간에 손님을 유치하고 저녁 시간에도 다시 방문하게 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레스토랑과 똑똑한 식사 손님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둘째, 이자카야에서는 음료를 단품으로 주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가게에서 2시간 음료 무제한 플랜을 1,500엔에서 2,000엔 정도에 제공하며 1,000엔 정도의 음료 3잔과 안주가 포함된 샌베로나 주점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카쿠우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게에서는 음료를 개별 주문하면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는 음료 무제한 플랜으로 8잔을 마시고 1,000엔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선택지를 알면 일본의 나이트라이프를 비용을 적게 들이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일곱 번째는 일본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점 중 하나는 일본에는 독특한 암묵적인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며 실수로라도 어기게 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에스컬레이터에서는 한쪽에 서는 것이 요구되지만 실제로 어느 쪽이 올바른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둘째, 일부 이자카야에서는 주문하지 않아도 오토시라고 불리는 작은 요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액의 자리 비용이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일본의 전철은 매우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실례로 여겨지므로 소음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것들은 일본의 로컬 규칙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방문을 즐기실 수 있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는 쓰레기 문제 해결법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거리의 청결함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을 찾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길거리에서 당구나 딸기 설탕 절임 같은 음식을 사서 먹으며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느라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 버리면 불법이며 최고 1000만 엔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보다 편안하게 지내기 위한 3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산 가게에서 쓰레기를 버리세요. 많은 노점에서는 그 자리에서 식사할 경우 쓰레기 버리는 곳을 제공합니다. 둘째, 작은 쓰레기 봉투를 지참하세요.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원이나 편의점 밖에 있는 공공 쓰레기통을 이용하세요. 이는 책임감 있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힌트를 참고하여 쾌적한 일본 여행을 즐겨주세요. 9번째는 숙소는 어디가 좋을까?입니다. 처음 일본을 방문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어디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은지입니다. 잘못된 지역을 선택하면 여행 중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미국인 친구는 편리할 것 같아 지바에 저렴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도쿄 주요 관광지까지 1시간이 걸리고 교통비를 더하면 거의 같은 시간이 소요되어 큰 시간 낭비가 되었습니다. 또한 편리할 것 같아 나리타 공항 근처에 숙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나리타 공항이 도쿄 도심에서 2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곳을 거점으로 삼는 것은 시간과 돈을 크게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머무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도쿄와 오사카의 추천 지역과 호텔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최대한 줄이고 싶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째는 호텔에서 당황하지 않는 법입니다. 일본에서 관광객을 안내하다 보면 숙박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2가지 정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이나 건물이 일본인의 체격에 맞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은 일반적으로 미국인이나 유럽인보다 체격이 작습니다. 에어비앤비나 료컬에 묵는 게스트는 천장이 낮거나 계단이 좁고 침대가 짧아 다리를 뻗을 수 없는 등 다양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걱정된다면 미리 숙박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많은 인터내셔널 호텔은 세계 기준에 맞춰져 있어 이러한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화장실입니다. 일본 화장실은 하이테크로 기능이 다양하여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쭈그려 앉는 화장실도 일반적이어서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2가지 화장실 사용법에 대해 설명했으니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팁을 기억하면 원활하고 스트레스 없는 즐거운 일본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